자, 이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과 관련해 가지고 소득구분 계산서 근로자 고용 현황 작성하는 세팅 작업이 다 됐어요. 그러면 세팅 작업 됐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공제되는 감면되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 첫 번째 나온 게 재해손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 적용되는 순서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공제감면세 법인세 쪽, 그리고 공제감면세 계산서 1번 이 서식에서 작성을 합니다. 자,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세액공제 세금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해서 사업용 자산의 20% 엄청난 거죠. 20% 이상을 19% 했는데 그때는 또 안 해주고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법인세액의 재상실 비율만큼 한도액은 당연히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거고요. 이때 공제 대상 법인세액은 뭐냐? 재발생이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그리고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 가산세 포함해서요. 그리고 재발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 가산세, 공제감면세금 빼준 이 금액을 공제 대상 법인세로 하는 거고요. 재상실 비율은 뭐냐? 간단하죠. 상실 전 자산 총액분의 상실이 된 자산가액이 몇 퍼센트?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적용을 해줍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는요,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의 이런 부분들이니까 미납부세, 상실가액, 자산총액 이 부분 입력해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건 뭐 흔하게 또 발생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재해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정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여기 있네요. 공제감면세 초특보 1 전자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 계산서 화면에서 하는데, 자, 중소기업을 창업입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그러면 창업이 뭐냐? 창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새로 기업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이라든가 사업양수 또는 개인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폐업을 하고 나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창업이 아니라 그냥 다시 재개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빼요. 그냥 새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창업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그러면 감면 대상은 업종 몽땅 다 해주느냐? 아니요. 이런 부분들 광업제조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감면 대상 업종이 되는 거고요. 일반 창업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요건도 있는데요. 청년 창업을 구분하는 이유는 요 밑에 나와요. 자, 청년 창업은 뭐냐면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군대 갔다 왔는데요. 알았어. 군대 갔다 온 거 그거 빼줄게. 대신 6년 이상 뭐 군복무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6년을 한도로 해서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 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으로 창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때는 개인, 대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연령 요건을 갖추고 법인의 최대 주주일 때 적용을 해주겠다. 자, 그랬을 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아무 데서나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수도권 과밀억정 권역 이외에 지역에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는 뭐냐면 수도권 쪽으로 잔뜩 회사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밖으로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 청년 창업을 구분했는데, 창업 보육센터라든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전 지역에서
전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 그 도대체 뭔 혜택을 주는데 세액 감면은 청년 창업의 경우 5년 동안에 50% 수도권 과밀옥 청년이 수도권 과밀옥적 권역 밖에서 했다 그러면 100%를 감면을 해줍니다. 몇 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예.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간 50%. 네. 세금 5년간 50% 또는 청년 100%라고 한다면 세금 안 내고 5년 동안 또는 일반 세금 안 내고 5년 동안 절반만 세금 내고 간다라는 거니까 혜택이 작은 게 아니죠. 큰 겁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뿐만 아니라 창업 벤처기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있어요.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게 되면 장려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이거는 창업 중소기업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역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3년 이내 창업하고 3년 이내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 못 받았어요. 안 해줘. 자, 확인 받아야 되고요.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해줍니다. 자, 업종별로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은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 자, 최저한세 적용이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최저한세 그리고 농특세에서 다시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하는 서식은요, 서식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예요. 자,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해당 사업자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외 여부를 선택하는 것, 창업지역이 어딘가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수익금액 8천만 원 이하 시 세액감면 특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금액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 그리고 최초의 소득 발생 연도를 입력을 하고요. 요 발생 연도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감면 대상 산출세액은 여기 클릭해서 보면 감면 대상 산출세액 계산 팝업창이 떠요. 그랬을 때 불러오기 해가지고 산출세액하고, 산출세액하고 여기 불러오기 여기 산출세액하고 어디 있어? 산출세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산출세액 그리고 감면 과세표준 이 금액을 자동 반영합니다. 감면 소득은 어떻게 해요? 소득구분 계산서에 찾아서 해당 금액을 입력해서 뭘로 반영, 탭키 누르게 되면 반영이 되고요. 추가 감면 해당 사항 여기다 쭉 추가 감면 요 내용을 입력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합니다. 빠져나가면 저장할까요? 오케이 하고요. 저장한 후 나중에 이건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세액 감면 또는 면제 신청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세액공제 감면 받고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요. 요거 창업 중소기업 등인데 벤처기업, 우리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지 거래처는 벤처기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의심스러워. 그럴 때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확인 방법 어디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벤처 확인 기업 공시, 상세 정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중소감면 계속 정리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창업 중소기업 또는 창업 벤처기업 감면 같은 경우는 감면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요, 요거는 많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관리하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죠. 거의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되는 사례가 좀 빈번합니다. 화면 어디 있어요? 공제감면세액 법인세 여기에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란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창업 중소기업 화면에서 감면
계산서 여기에서 반영이 되고 어떤 때는 세액 조정 계산서 또는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화면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소기업이라면 아이고 이제 사업원이 얼마 안 되는 병아리 좀 기업이 굉장히 열악하구나. 그래서 특별하게 세액 감면 해주겠다는 얘기 누구 제조, 건설, 도소매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합니다.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대상되는 업종이에요. 이거 읽다가 보면 세월 다 가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 요 해당 사항이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감면이니까 감면되는 세액 어떻게 한다고요? 산출세액은 감면 과세표준 감면소득 곱하기 감면 비율만큼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할 거고요. 자, 감면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면 비율은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도매업과 위외어 업종으로 구분합니다. 소기업에 한해서 10% 감면을 적용을 하고요. 도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소기업에 한해서 20%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예? 자,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리고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도매업의 경우는 소기업에 한해서 10%, 20% 이렇게 되고요.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조금 더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경우 소기업 10%지만 여기 이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30%, 중기업은 15%, 중기업은 5% 감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점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리고 사업장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업장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면율, 업종과 소재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틀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 자동해서 반영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도매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매업 등은 뭐냐? 도매업 등은 도매업하고 소매업하고 그리고 의료업을 포함해 가지고 도매업 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머지 이외의 업종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통관대리라든가 관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감면 비율의 50%를 적용한다라는 얘기. 다만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을 보고 감면 비율을 이렇게 적용하더라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면세액의 한도가 있어요. 한도. 자, 감면세액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는 건 뭐냐면 해당 과세연도에 이거 제가 상시근로자 판단을 했었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어요. 감소하면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 이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1억 원인데 그러니까 감면세액의 한도는 1억 원. 감면세액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1억 원씩 감면 적용되는 경우는 제가 관리하면서 그렇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 적용되고요. 기타상 소기업의 범위는요. 그러면 소기업은 어떻게 중기업 소기업 할 때 중소기업이 중기업 소기업인데 소기업은 어떻게 따지느냐?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 3번 별표 3 규모 이내 이때 관계기업 매출액은 빼고 계산하는데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 3에 쭉 나와 있어요. 업종별로 뭐 100억 이하, 뭐 800억 이하, 뭐 80억 이하, 뭐 중주 업종별로 쫙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최저한세는 적용을 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하지 않을 거고요. 농어촌 특별세에서 여러 가지 공제 감면 쫙 다 불러와 가지고 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 과세되는지 여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중대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이런 부분도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그러한 세액공제하고 중복해서 적용을 하는데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적용을 받으면 청업중소기업 등 감면하고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감면 업종 중에서 감면 소득 일부가 결손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업종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서 다른 소득끼리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서 계산하더라라는 얘기. 자, 요거 서식 작성하는 거 볼까요? 간단하게. 공제감면세액 계산 2에서 한다고 했어요. 공제감면세액 계산 2에서 작성을 하는데, 자, 1번 요게 9번 코드라는 애프터 코드 도움이 해가지고 감면의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뭐 할 건데요? 지금 뭐 할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이거 적용을 할게요. 하고 불러오기 F12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하면 요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명세서 요거 산출세. 요거는 이미 다 제가 작성된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명세서 요거 여기는 구체적으로 잠깐 기부금 할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미 이건 다 작성이 돼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해서 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명세서 상에 보면 산출세액하고 과세표준 금액이 쭉 나올 거예요. 요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고, 자, 요 감면소득 이 부분은요. 우리 뭐 했죠? 소득구분 계산서상의 감면소득을 감면 업종별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업종별로 해가지고 쭉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감면율은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감면대상 세액계산 자료 체크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팝업창 요거 감면율 입력해주는 순간에 이거 팝업창이 열리면서 활성화되고 직전 연도 요거 대비 상시 근로자 감소 인원수 여기 있으면 인원수 입력해주면 한도 떨어져서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감소 인원수 없으니까 요 계산해서 적용이 감면대산세에 요게 쭉 나올 겁니다.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디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 이 부분인데 최저한세 계산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이 있다면 요거 4번 란에 입력해서 다시 작성하는데 요거는 최저한세 설명을 할 때 또 할 거예요. 최저한세 설명을 할 때 최저한세 적용을 해서 감면 배제되는 금액이 있으면 요거 다시 입력해서 다시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성할 때는 쭉쭉 작성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 올해 중소기업 감면 배제해야겠네. 그러면 여기 감면 배제되는 금액 다시 넣고 다시 작성한다는 얘기. 여하튼 여기는 지금 배제되는 금액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F11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 조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제감면세액 여기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이 화면에 나올 때 이것도 한꺼번에 다른 것들 공제감면세액 그 합계표 이거 다 모아서 다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 하면 반영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법인조정 과표 및 세액계산 여기에 조정계산서 화면 세액 조정계산서 화면에서 F12 불러오기 하면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 한꺼번에 다른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불러오고 다 해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까지 쭉 적용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